스포츠. 금요일 저녁엔 축구 이야기 나눠야죠.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됐으니까 이제 축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 주간 국내 축구계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컵이 이 코로나만 변수인 줄 알았더니 북한이 또 다른 변수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6월에 AFC가 주관하는 거 아니고 피파 월드컵 예선전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의 H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와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북한도 그 중에 한 나라인데 북한이 AFC에 6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예선전이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뭔가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불참한 이유가 뭐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요? 대외적으로 일단 코로나 때문이고요. 최근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참가하지 않기로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지난 2월에 제주에서 열리기로 했던 한국과의 이제 여자 올림픽 축구 플레이오프도 기권을 했었었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스포츠계에 안 그래도 좀 북한이 불참하는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았는데 이번 월드컵 2차 예선도 지금 상황으로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결정은 좀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대한축구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북한이 좀 참여해 줬으면 더 좀 흥행에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승점이나 순위별로 보면 북한이 그래도 2차 예선에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흥행이나 이제 중계권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손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계권료나 광고가 경기 수 기준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북한 경기가 이제 줄면서 네. 게다가 사실 투르크메니스탄도 이렇게 되면 저는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가 없다고 선언하는 나라 중에 두 나라거든요. 전 세계 한 4-5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한번 이렇게 발을 뺐으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투르크메니스탄도 뭔가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북한이 불참을 최종적으로 할 경우에 그 조별 리그는 어떻게 되죠? 이게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이번 남은 조별 예선 경기를 볼수승을 거두는 것.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북한과의 경기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전에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반대로 또 각 조에 H조에 있는 참가국들이 패요한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예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전 결과를 모두 삭제하는 그 결과들을 모두 다 승리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H조의 순위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나요? 일단 지금은 순위가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레바논 순위거든요. 근데 아까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결과를 아예 삭제하게 되면 레바논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면서 3승 2무로 선두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벤투호는 그대로 2위고 투르크메니스탄이 1위에서 3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가 승으로 바뀌면서 순위가 1위와 3위가 뒤바뀌게 되고 한국은 바뀌지 않지만 뭔가 요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일단 빠지게 되면 경기 일정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 일정에 대한 차질도 빚어지게 되는데 이미 월드컵 2차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두 차례나 예선 경기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6월에 열리는 경기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종 예선에 들어가야 내년 10월, 11월에 열리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벤투호의 기준만 놓고 보면은 6월 3일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과 그리고 11일에는 스리랑카 그리고
15일에는 레바논과 경기를 하는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경기 사이 간격이 좀 많이 벌어져요. 3일과 11일 사이에 원래 북한전 한 경기가 있었는데 일주일 이상의 텀이 생기기 때문에 좀 경기 감각이나 준비하는 훈련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태극전사 벤투호에게는 이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뭐 경기력적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제 강한 상대이고 이미 이제 평양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바 있거든요. 북한이 또 게다가 상당히 이 몸으로 축구하는 이 강력한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북한과 만나지 않고 승점을 얻을 수 있다면 승점상에서는 한국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자, K리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승호 선수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네요. 네, 지난 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백승호 선수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날 때 3억 원의 지원을 해줬다고 알려진 이제 수원 삼성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백승호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전북은 3월 말 선수 최종 등록 마감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선수 영입을 발표를 하면서 좀 뭔가 이 양 구단 그리고 이제 선수까지 3자가 격화되는 분위기상으로 갔었어요. 법정에서 보자 뭐 소송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백승호 그리고 수원 삼성 구단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모두 털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합의 금액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당초 나왔던 금액보다는 좀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대신 백승호 선수도 지난 주말 열렸던 제주전이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바르셀로나로 보내면서 지원금 3억 원을 줬고 그리고 돌아와서 수원으로 안 오고 뭐 전북으로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원래는 그 계약서상에 지원금을 주면서 K리그로 돌아올 때는 수원 삼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북으로 이적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원 구단과 백승호 개인 사이에는 뭔가 풀어야 할 것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풀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이 스포츠계도 좀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흔들었지만요. K리그가 일정이 변경이 된다면서요? 네, 일단 지난 2일에 FC서울 수비수 황현수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나왔고요. 이틀 뒤인 4일에는 충남 아산 선수 한 명이 또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두 팀이 그 일정상 미루게 되는데 또 경기를 단 성남까지 경기를 미뤄야 되게 되면서 K리그 1은 총 8경기 왜냐하면 2주긴 한데 그 주중 주말 경기를 다 치르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합쳐서 4경기 8경기를 미루게 됐고요. 충남 아산도 3경기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선수들을 모두 또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이 두 선수 말고는 감염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아주 그나마도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기가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대체 일정 짜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K리그 1이 조금 복잡한데요.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일정도 6월에 진행되고 그에 앞서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드렸던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서 대표팀의 선수들이 다수 소집되기 때문에 또 일정이 멈춥니다. 약 한 40일이 넘는 강제 휴식기를 지금 6월과 7월에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기 일정을 대신 만들 수 있는 여유 일자가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인 거죠. 뭐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않는 팀들은 어떻게 보면은 6월과 7월 사이에 경기를 배치할 수 있는데 전북, 울산, 포항, 대구 같이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 중에서 경기가 연기된 팀은 참 대체 일자 잡기도 힘들고요. K리그2는 그나마 지금 주중 일정 스케줄들이 비어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주말에 있을 그 K리그 1 14경기는 4경기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밤에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축구장 가는 길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그리고 소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 셋이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축구 얘기, 군대 이야기. 예전에는 뭐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성분들도 정말
스포츠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축구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경기장에 여성 팬들 많이 오시죠? 많이 오고 있고요. 축구를 이제 관전하는 데서 즐기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여성 팬들이 풋살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죠. 본인도 직접 경기를 뛰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문화들이 축구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 여자 축구 경기도 저변이 되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K리그 1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3라운드 되짚어보면서 순위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4라운드는 뭐 4경기밖에 열리지가 않았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서울대 성남 경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무승부로 끝이 났네요. 네, 이날 경기가 초반부터 불탔는데 정말 5분 만에 성남에 이제 박용지 선수가 골을 터뜨렸고 전반 끝나기 직전에 팔로세비치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서울은 또 이제 후반 12분에 홍준호 선수가 이제 자책골을 넣으면서 끌려가다가 라디오가 끝날 때쯤에 나상호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이 시간대 자책골 때문에 지금 2대1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 끝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됐군요. 토요일 경기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두 전북을 뒤쫓고 있는 울산 경기가 관심을 모았는데 광주에게 승리를 거뒀군요. 네, 4경기 만에 울산이 승리를 거뒀었고 특히 득점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최근 홍명보 감독이 애를 먹었었는데 외국인 공격수 이 루카스 힌터제어 선수가 골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특히 문제였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멋진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광주전 2대0 승리에 기반을 마련했고요. 힌터제어 선수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울산에게는 앞으로 좀 뭔가 전북을 더 추격할 수 있는 동력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원 FC는 최하위죠 지금. 대구와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점수가 좀 많이 났나 봐요. 네, 이날 4대2로 결국 대구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날 폭우가 내렸습니다. 카메라에 시야를 가릴 정도 폭우 내렸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폭우가 아니라 폭풍 대구였다고 제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수원이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먼저 골을 넣고 그 뒤에 여기서도 자책골이 나오는데 수원FC에 여기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박지수 선수가 자책골을 또 넣었고 그 뒤에 또 라스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앞서갔는데 그 뒤에 이제 안용우, 쯔바사, 이근호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대구가 시원하게 역전승 4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뭐 이날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지만 자책골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박지수 선수의 자책골. 사실 박지수 선수가 올 시즌 이제 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무대에서 조기에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원 FC를 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러면서 수원 FC 입장에서는 박지수라는 국가대표 수비수를 데려왔으니까 상당히 든든할 것이다. 승격팀이지만 돌풍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원 FC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박지수 선수가 일단 VAR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몇 경기를 놓쳤었고 거기에 그 과정에 또 퇴장도 억울하게 또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 자책골까지 넣으면서 팀이 패배하게 되자 좀 박지수 선수의 어떤 멘탈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박지수 선수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국가대표팀 와일드카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어제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까지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도 좀 박지수 선수가 더 분발하고 좋은 컨디션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불운을 좀 끊어야겠습니다. 이 뭐 불운을 끊는 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수원 삼성과 포항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어땠습니까? 이 경기가 1대1로 끝나긴 했는데 상당히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원 출신의 임상엽 선수가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또 전반 2분이요? 네. 그 친정팀 만나서 골 넣으면 하는 세레모니 있지 않습니까? 난 세레모니 하지 않겠다. 팬들에게 예의를 지키겠다. 예의를 지키겠다. 네,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는데 결국 수원이 후반 42분에 김태환 선수가 헤딩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김태환 선수는 이날 경기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김태환 선수가 엄청 투지가 넘치는 선수거든요. 신강훈 선수의 이 몸싸움 와중에 신강훈 선수가 또 퇴장을 당하면서 어쨌든 비겼지만 포항은 뭔가 진 것 같은 기분으로 경기장을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 2분에 골 터졌고 거의 80 몇 분 동안
쭉 소강 상태였다가 네. 끝나기 얼마 전에 또 동점골이 터진 거네요. 네, 근데 경기 자체는 상당히 뜨거웠어요. 수원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조직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이라서 네.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격 상황이 상당히 많았고 그 과정에 선수들이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수원과 포항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보는 내내 즐겁다.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선두 전북과 또 3위죠. 제주가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여기도요. 전북은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예요. 승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북은 여전히 울산과 4점 차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벌어놨던 승점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부분이고 일단 제주가 전반 종료 직전에 정우재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지난 겨울에 전북이 이 정우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상당히 안간힘을 썼다가 결국은 데려오지 못한 선수였는데 네. 그 부메랑을 맞고 말았습니다. 끌려가고 있었는데 후반 시간 길지 않아서 이제 김보경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일류첸코 선수가 5경기 만에 골을 넣으면서 시즌 8호 골을 넣으면서 또 득점 선두를 이어갔죠. 그렇게 하면서 전북은 일단 승점 1점 챙기는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예, 일류첸코 선수 역시 인류네요.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맞장구를 치려고 했는데 안 쳐주시네요. 예. 항상 그래서 요즘 세레머니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하는 인류 세레머니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쳤는데 저는 그냥 아저씨가 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인천과 강원의 대결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인천이 1대0으로 이겼는데 김도혁 선수가 후반 12분에 왼쪽으로 침투하다가 정말 벼락 같은 왼발 슛으로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골대에 공을 꽂아 넣었고요. 네. 이날 이 김도혁 선수가 더 빛났던 것은 끝나고 한 인터뷰 때문인데 인터뷰에 TV에 중계가 됐어요. 근데 캐스터의 질문을 받고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전 국민 앞에서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버지가 어부신데 태풍이 불어도 나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신이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매우 재미있는 인터뷰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류청 기자나 뭐 서호정 기자도 가족 중에 뭐 생일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강원에게 인천이 이겼으면 어떻게 순위가 좀 바뀌었나요? 순위 변동은 여전히 K리그1 상당히 큽니다. 뭐 선두와 2위 전북 울산 지금 승점 4점 차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제주 3위, 대구 4위, 5위 수원, 포항 6위. 4위부터 6위까지는 승점 19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요동이 굉장히 클 거고요. 7위 성남이 승점 16점, 8위 서울이 14점, 인천이 14점. 인천이 지금 11위, 12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순위를 많이 올렸습니다. 강원은 지금 이제 10위까지 또 떨어졌고요. 광주도 11위로 떨어졌고 박태원 아나운서 얘기해 주신 대로 수원FC는 최하위에 있습니다. 수원FC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승점이 뭐 전북이 29점으로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모릅니다. 중간에 허리가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라운드마다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 이어질 14라운드 4경기만 열리게 됐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4경기만 열려서 경기 일정이 팬들이 보기엔 좀 빈약한 편입니다. 일단 8일 토요일에 3경기가 열리는데 오후 2시에 대구FC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붙고요. 같은 2시에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FC가 경기를 하고 4시 반에는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 FC가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9일 일요일 오후 4시 반에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붙습니다. 일단 뭐 주말에는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없어서 경기가 원만하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백승호 더비로 불리면서 어수선했던 전북과 수원 삼성의 대결. 이번엔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백승호 더비라고 불렸는데 정작 백승호는 없었죠. 없었죠. 네, 계약을 해서 전북에 입단을 하긴 했지만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원 원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백승호가 있는 백승호 더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백승호 선수가 최근에 강원전 때 이제 선발 출전도 했었고 그래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몸 상태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9일 오후 4시 30분 전주성에서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데 지난 4월 3일에는 이제 첫 번째 맞대결이 있었고 전북이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뭐 결과도 화제가 됐지만은 더 화제가 됐던 거는 당시 백승호 선수 이적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한 수원 팬들이 경기장 곳곳에 전북
그리고 김상식 감독, 뭐 박지성 어드바이저 등을 비난하는 걸개를 엄청나게 걸었었죠. 네. 그로 인해서 또 징계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북 홈에서 열립니다. 전북 홈에서는 뭐 백승호 선수를 좀 더 따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응원 걸개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백승호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펼칠 그러니까요. 것인가. 예. 네,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백승호 선수가 근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서요. 네. 이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백승호 선수가 6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학권 감독이 이제 50명 레비엔트를 꾸린 선수들이 백신을 맞았거든요. 서울에서 백신을 맞고 팀에 복귀를 했는데 일단은 김상식 감독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백승호 선수가 뭐 열이 난다든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뭐 이상이 없다면 백승호 선수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이 계속 지금 비기고만 있는데 이번에 수원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하겠습니다. K리그 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경쟁 정말 관전 포인트죠. 네, K리그 2는 뭐 K리그 1을 훨씬 더 초월하는 빡빡한 진짜 빡빡해요. 네, 순위 싸움인데 승점들이 1위 안양이 승점 20점인데 6위 안산이 승점 14점. 야. 두 경기 정도만 이렇게 서로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완전 바뀌어요. 네, 순위가 확확 바뀝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하위권도 10위 부천이 뭐 승점 5점을 많이 떨어진 거 외에는 지금 뭐 최하위 있던 경남도 2연승으로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부산도 지금 뭐 페레스 감독 축구가 좀 정착이 되면서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두 경쟁을 중심으로 이제 K리그 2는 11라운드 경기죠. 네. 어떤 매치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과 대전 경기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10일 오후 7시 반에 하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지만 페레스 감독이 초반에 승격 후보라는 뭐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대전은 사실 지난 시즌에 올라오지 못해서 실망감이 컸었는데 이민성 감독이 팀을 잘 조련해서 네. 골을 잘 넣고 있는데 다만 대전도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괜찮지만 이길 경기를 계속해서 비기면서 아쉬움을 떨치고 있는데 이 두 팀 중에 승리하는 팀은 선두권 경쟁으로 갈 수 있고 예. 또 패하는 팀은 밑에서 올라오는 팀들에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K리그 2와 K리그 1 사이에 승격과 또 내려가는 것 이거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원래는 이제 최하위 K리그 1 최하위 팀은요. 어떤 기회도 없이 다이렉트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됩니다. 그 반대로 이제 K리그 2 1위 팀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고요. 예. 재미난 거는 이제 K리그 2 2위부터 4위까지가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려서 네. 이제 K리그 1 11위 팀과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이제 승강전을 펼칩니다. 승강전을 펼치면 2에서는 두 팀이 올라가는 겁니까? 최대 두 팀이 최대 두 팀. 예, 최대 두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한 팀이 될 수 있는데 네. 지난 시즌에는 상주 상무가 이제 그 연고지를 바꾸면서 김천 상무가 되면서 네. 무조건 한 팀이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1, 2위 팀이 이제 다 올라가는 두 팀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올 시즌에는 승강 플레이오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또 치열한 승강 플레이. 뭐 물론 가을이 돼야 나올 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양이 2위지 않습니까? 네. 안양이 사실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다가 갑자기 더 잘하게 돼서 1위가 됐어요. 안양 경기를 제가 지난 경기를 지켜봤는데 그 강팀의 면모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부천도 연패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극약 처방을 하면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나왔고 페널티킥을 먼저 부천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양 골키퍼가 이제 선방을 해냈고 네. 그 뒤에 이제 2대0 두 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경기를 잡는 걸 보면서 안양이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 끝나고 유영 감독 인터뷰가 좀 더 걸적이었는데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올 시즌에 무조건 올라갈 거다. 네,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네, 그런 거 보면서 선수들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10라운드 현재 1위인데 우리가 뭐 대전도 밑으로 내려뜨리고 1위인데도 감독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번 경기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는 언제 해도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누가 축구 얘기가 재미없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박태원의 스포츠.